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1과목. 오늘은 제어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어판 세 번째 시간은 마우스와 키보드 접근성 센터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먼저 알려드리면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접근성 센터에 나오는 항목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마우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에는 4가지 탭의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단추는 뭐 오른손잡이를 위한, 왼손잡이를 위한 단추의 배열이라든지 단추를 클릭하는 속도라든지 이 단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는 모양, 크기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편의를 위한 모양이에요. 본인이 이제 뭐 조금 더 이쁜 걸 선택을 하고 싶다든지 좀 다른 형태의 모양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크기도 물론 바꿀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모양을 꾸민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옵션에서는 포인터의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인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가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휠에서는 한번 휠 스크롤을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이 스크롤, 얼마나 많은 화면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자, 키보드는 간단합니다. 속도, 시간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정답이에요. 재입력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할 건지, 반복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 건지, 깜빡임을 얼마나 빠르게 깜빡이게 할 건지. 이 커서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글씨 쓸 때 깜빡깜빡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접근성 센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항목이에요. 소리로 뭔가를 바꿉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소리를 변환하는 부분이 이제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부분은 이런 소리들을 문자나 이제 깜빡깜빡이 뭐 이런 것들로 변환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좀 눈이 좀 안 좋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는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흐릿하게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크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대비를 좀 크게 줘서 뭔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위한 뭐 화상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해서 뭔가를 하게끔, 클릭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자, 가장 핵심은 사실 요거 두 개입니다. 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아까 이전에 봤던 요 마우스와 키보드에 대한 옵션이랑 서로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기능들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포인터의 색과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서도 포인터의 모양을 바꿀 수 있었는데, 자, 이거는 본인의 어떤 특정 기호나 취향을 위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의 색하고 크기를 바꾸는 이유는 본인이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아니면 좀 크기가 좀 크게 구분이 잘 되게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요.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로 마우스 움직이기는 이제 마우스 키라는 기능인데, 키보드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제 숫자 패드 있죠. 그 숫자 패드를 가지고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창 활성화는 뭐냐면, 창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뒤쪽 창을 보기 위해서는 뒤쪽 창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잠시 기다리면은 뒤쪽 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 간 다음에 바로 클릭하면은 바로 뜨는데, 굳이 이제 몇 초 기다려서 창을 뜨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 클릭이 좀 불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적용이 된 기능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을 끄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창들을 맨 위나 맨 아래 또는 좌우 테두리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알아서 커지거나 알아서 작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창들은 다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아예 꺼주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키보드로 사용하기 쉽게, 자, 이거는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요거 3가지가
무슨 키라고 써있는 요런 세 가지가 구분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저번 슬라이드에서 봤던 요 키보드에서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키인데 요거 이제 구분만 되시면 돼요. 자, 고정키는 컨트롤 C, 컨트롤 A, 뭐 Alt V 뭐 이런 단축키를 좀 누르기 쉽게 컨트롤 Shift Alt 키를 한번 눌렀을 때 딱 눌려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글키 같은 경우에는 캡스락이라든지 넘락, 그 다음에 스크롤락이라는 요 토글키를 눌렀을 때 얘가 지금 눌려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꺼져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각적이 아니죠. 청각적 소리로 알려줍니다. 뭐 삑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토글키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자, 필터키가 뭐냐면 반복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복을 무시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버튼을 살짝 톡 누르고 떼야 되는데 이게 팔이 불편한 친구들은 누른 다음에 이게 바로 뛰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팔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자, 그럴 때 일정 시간 이상은 이 반복을 무시하게끔 해놓으면은 아무리 꾹 눌러도 딱 한 번만 입력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원래 마우스 키보드와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제어판 마우스를 선택하여 표시된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 포인터의 모양, 그 다음에 키보드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고 왼손잡이를 위한 마우스 단추를 변경하고, 자, 이 부분 3번이 정답이죠. 굳이 키보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마우스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뉴를 선택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 대부분 마우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굳이 불편한 키보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접근성 센터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윈도우즈의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1번이 정답이죠. 자, 일단 2번에 속도 나오죠. 3번에 속도 나오고요. 4번에 시간 나옵니다. 시간하고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정답이죠. 키보드 속성은 자, 속도가 포인트였어요.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이 아닌 것은 이제 접근성 센터에서 접근성 센터 기능 대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정키, 필터키, 토글키 기능을 설정한다. 이게 맞죠. 한 번에 이렇게 누르기 힘든 분들을 위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소리 대신 시각적으로 신호를 표시한다. 눈이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한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을 경우, 여기서 이미 좀 틀린 것 같은데, 자, 내레이터 켜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액세스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경우잖아요.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지금 주변 기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 거는 이제 마우스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설정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방금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은 자, 뭐 접근성 센터에 대부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제어판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요거죠, 요거. 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마우스, 소리, 키보드, 이제 소리 설정을 한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소리 설정을 통해서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한 기능은 있지만 프린터 팩스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배우질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캡스락, 럼락, 스크롤락을 누를 때 신호음이 나도록 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뭐였죠? 캡스, 넘, 스크롤. 자, 토글이었죠, 토글. 토글 키 기능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접근성 센터 바로 나와 있네요. 여기 답이죠. 나머지는 다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제어판의 접근성 센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대부분 접근성 센터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자,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필터키 기능을 이용하면 너무 짧게 누르거나 반복되는 키 입력을 무시할 수 있다. 자, 요게 필터의 특징이었어요. 자, 고정키 기능을 사용하면 캡스락, 넘락,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죠. 고정키는
컨트롤 시프트 이런 것들이고요. 자, 캡스락, 모모락은 토글이에요. 얘는 토글입니다. 토글. 자, 요것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답을 바로 맞출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접근성 센터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